32회 시험 대비 공법 체계도 강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비법의 6번째 주제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 자, 우선 사업시행계획이 뭐냐면 우리 그동안 정비사업을 쭉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조합 설립까지 온 겁니다. 그럼 조합이 정식 시행자인 법인이 되면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설계도를 준비해서 이 사업시행계획을 만들고 사업시행계획의 설계도와 자금계획, 그 밖에 공사의 내용을 적어서 관청한테 인가받고 그다음에 이제 분양 신청 받아서 조합원들한테 분양하는 이런 관리처분 계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남은 게 이제 사업시행계획하고 관리처분 계획 남았다는 거니까 이 시점에 지금 온 겁니다. 순서 다시 한번 잘 보시고, 자, 사업시행계획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공사계획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설계도와 자금계획 같은 것들을 포함시켜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공사에 관한 사항들을 정해서 시장운수 등한테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 과정입니다. 사업시행계획,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실시계획 이런 것들은 다 설계 도면 같은 걸 만들어서 공사에 관한 사항들을 작성을 하고 인가를 받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은 기본적으로 작성자가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하죠. 그럼 대표적으로 조합이 작성한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 예를 들어서 조합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계획을 만들어서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그 확인을 받는 거죠. 설계도 같은 것들이 이제 법적인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인가 신청을 내면 60일 안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인 사업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시장운수등한테 인가를 받고 60일 안에 결과 통보 받고 그 다음에 인가가 나오면 이제 관청한테 가서 이제 인가 받고 나서 이제 고시가 되는 건데, 자, 문제는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시장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조합은 시장운수에게 인가까지 받아야 되는데,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됐을 때는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하고 인가 신청은 안 하는 거죠. 본인이 인가권자니까. 그래서 시장운수 등이 직접 시행자면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 신청하지 않고 작성을 한 다음에 바로 고시고, 조합 같은 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을 작성을 하면 시장운수 등한테 인가까지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고시가 되는 거죠. 자, 사업시행계획을 변경, 중지, 폐지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가 한번 나왔는 건데 이건 체계도에 좀 제가 뺐지만 추가적으로 그냥 눈으로 봐두십시오. 자, 사업비를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거나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니까 변경 신고사항이다. 사업비 10% 범위 안에서 변경, 사업의 대지 면적을 10% 범위 안에서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니까 변경 인가 받지 않고 변경 신고해야 된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메모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신청을 낼 때 인가 또는 최초로 만들어서 인가 신청하든 변경이든 중지든 폐지든 이렇게 인가 신청할 때는 조합원 총회를 열어서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 2분의 1 초과하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조합원들한테 사업시행계획 안을 이렇게 보여주고 조합원들의 의사를 잘 이렇게 우리가 수렴해서 과반수 2분의 1 초과, 전체 조합원의 2분의 1 초과라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동의가 나오면 인가 신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사유가 생길 때는 동의받지 않고도 이런 인가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재개발 사업을 조합이 안 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도 자꾸 나오죠. 자, 우리 재개발 사업 할 때 20명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안 만들고 토지 등 소유자 이름으로 사업 시행자가 되죠. 그럴 때는 토지 등 소유자, 자, 2분의 1 초과가 아니라 4분의 3으로 바뀝니다. 재개발 사업을 그 토지 등 소유자가 할 때는 인가 업무 처리할 때 4분의 3 이상 면적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된다. 자, 체계도에는 제가 요거만 써놨어요. 과반수 동의만 써놨지만 천재지변 했을 때는 동의받지 않고 인가 업무 처리할 수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할 때는 4분의 3 소유자 2분의 1 동의라는 거 간단하게 주변에다 메모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걸 하시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공법 요약집이 나오면 그 요약집에서는 이거 다 메모가 돼 있으니까, 요약집도 이제 발간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요약집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우리 한번 보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사업시행계획의 내용인데, 자, 우리 사업시행계획은 공사에 관한 내용이니까 일단 눈에 보이는 게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하고 설계도와 자금계획, 빗물 처리 계획부터 1번, 8번을 이렇게 보시면서 사업시행계획은 건물의 배치 계획하고 설계도와 자금계획, 또 비가 왔을 때 빗물 처리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정비기반설, 공동이용설 설치계획, 주민의 이주대책, 세입자 주거대책, 용적률과 높이 같은 것들이 이 설계도랑 같이 들어가야 되고,
또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게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학교를 보호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사업시행계획에 들어갈 내용인데 자 주의할 점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닌 거 그러면 분양자 들어가는 말 분양설계 분양 대상자는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이니까. 그리고 뭐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조합원들이 각자 얼만큼 내냐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도 관리처분계획이니까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닌 거 그러면 분양자 들어가는 단어하고 조합원들의 분담금 이런 거는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자, 범죄예방대책 같은 것들도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맞는데 분양자 들어가는 말은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도 사업시행계획 내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잘 확인하시고 자 10번하고 11번이 이게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자 이런 걸 내면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자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할 때는 빼라는 거예요. 이게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 건설계획도 사업시행계획 내용인데 여기 소형주택 건설계획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시키지 않고도 사업시행계획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참고로 한번 봐두시 바랍니다. 자,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는 의견 청취하는 기간이 있어요. 시장무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신청을 받고 인가 처리할 때 14일 이상 공람기간을 주고 공람기간 안에 우리 조합원들,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의견 제출하는 기회니까 14일 이상 30일이 아닙니다.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는 14일 이상 공람을 해서 공람기간 동안 이해관계들, 조합원들을 그 밖에 이제 여러 세입자들 같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자, 그다음 협의는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를 내줄 때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학교가 있을 때는 관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라는 거예요. 인가권자가. 자, 이거는 모든 정비사업을 할 때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학교가 있으면 모두 교육감, 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내줘야 됩니다. 자, 사업비 예치는 재개발 사업에만 있는 규정. 자, 요 조항의 포인트는 자, 사업 시행인가를 내주는데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수요자가 시행합니다. 20명 미만이죠, 이게.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수요자가 시행자가 됐을 때는 사업 규모가 작으니까 사업하다 보면 사업이 중단되고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사람한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범위 안에서 조례 가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 시험 문제에서 100분의 30으로 내시면 안 돼요.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 등 수요자가 시행자면 사업 규모가 작아서 자, 이 정도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끝나서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면 이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끝나서 새 아파트 소유권 이전해주고 청산금 지급까지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끝났으니까 이 재개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나중에 반환을 해주겠죠. 자, 요거는 재개발 사업에만 있는 규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과 협의하는 규정은 모든 정비 사업할 때 그리고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할 때 일부 건물의 존치나 리모델링이 포함된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인가 신청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조항들 한번 추가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사업 시행 계획의 작성자는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죠. 그리고 이제 인가권자는 시장문수 등입니다. 물론 이제 시장문수 등이 직접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가 신청 안 하고 조합에 작성했을 때는 시장문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인가 신청 전에 조합은 총회를 열어서 과반수 동의를 얻은 다음에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들 대표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건물의 배치 계획, 정비 기반시설 설치 계획, 공동 이용시설 설치 계획, 설계도와 자금 계획 같이 공사에 관한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자, 사업 시행 계획을 인가할 때 공람 기간 14일 이상이죠. 그리고 협의는 자, 모든 정비 사업을 할 때 정비 구역으로부터 200m 안에 교육설 같은 게 있을 때는 교육 과목 업무 협의 후 문제가 없을 때 사업 시행가를 내준다. 자, 사업비 예치는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수요자가 할 때는 사업 규모가 되게 작죠. 20명 미만이라서 그때는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재개발 사업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자, 리모델링을 포함한 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7번째 주제가 정비 사업을 위한 조치인데 같이 보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 조항의 핵심은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자,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임시 거주지나 이사 갈 수 있게 융자할선, 전세금 대출 같은 것들을 하여야 한다. 이건 의무 조항이네요. 자, 그러면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이런 규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는데 재건축 사업은 의무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철거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거주나 융자활선 조치를 하는 것은 재개발과 개선 사업에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규정이고 재건축 사업은 할 수 있다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 거주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 공공단체 같은 공기업, 그 다음에 개인 토지도 개인이 허락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또 하나 나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는 사용 신청을 받으면 자, 법정된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인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용 신청을 받으면 노란색 사유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제3자와 이미 국가 땅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제3자에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줬을 때 사용 신청 들어오기 전에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뭐 제3자한테 이미 사용 허가를 내줬을 때 또 별도의 사용 계획 같은 게 확정됐을 때는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요. 있다. 노란색 사유가 있을 때는 노란색 사유가 아니라면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없으니까 그런 조항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 현금 청산이라고 합니다. 현금 청산은 재개발 사업에 반대한 사람은 강제 수용,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 수용은 안 되니까 차선책으로 매도 청구를 하는 걸 해서 나중에 소송까지 가가지고 판결문을 받아야 또 강제력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뺏는 겁니다.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대하니까 그 사람들의 재산을 조합이 이제 뺏고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근데 재개발 사업은 매도 청구를 안 하고 강제 수용 절차로 받아 들어갈 수 있고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라는 걸 해서 우리에게 팔아라 가격을 제시하고 안 팔면 소송으로 간다.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자, 토지 등의 권리 취득이 공취법에 따라 취득하기 때문에 이걸 수용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업 시행자는 우리가 재개발이든 뭐 개선 사업이든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기서 우리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사업의 반대자들이 있으면이에요. 정비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재개발 사업이나 개선 사업할 때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반대자가 있으면 공취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강제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건축 사업은 천재지변 났을 때만 한정해서 수용해라.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은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평상시에서. 그러면 재건축 사업을 빼고 자,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면 반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권리를 뭐 소유권이든 기타 뭐 용의권이든 권리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 수용을 할 때는 우리가 공취법을 준용하는데 우리 공취법은 자, 사업 인정이라는 걸 받아야지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자, 공취법상 사업 인정이라는 절차를 따로 받지 말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공취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공취법에 따라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다. 그럼 공취법에 따라 수용을 하려면 공취법상 정하는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 공취법에는 사업 인정이라는 걸 따로 받아야 돼요. 공익사업 인정을 서류를 내고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수용 자격이 생깁니다. 근데 이걸 따로 받지 말고 사업시행 인가,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정비법상 나오면 그때부터 공시법상 사업 인정받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매도 청구는 재건축에만 있겠죠. 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아까 우리 재개발과 개선 사업할 때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수용으로 뺏었고 자, 재건축 사업할 때는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나오면 자, 30일 안에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조합 설립에 다시 한번 동의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합니다. 그럼 사업 시행 인가 이후 30일 안에 회답 촉구. 그러면 2개월 정도 기다려주면 이제 회답을 해야 됩니다. 자,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재건축할 때 그 토지동 소유자는 자, 조합원 지위가 없는 상태로 있었는데 사업 시행 인가 이후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자, 30일 안에 조합 설립에 동의하겠냐고 회답을 촉구하고 30일 안에 회답 촉구가 갑니다. 동의하겠냐고 마지막 기회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죠. 그럼 2개월 안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그 2개월 지날 때까지 회답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30일 안에 사업 시행 인가 후 30일 안에 회답 촉구 2개월을 기다려봤는데 회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끝까지 않겠다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거로 확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요 2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2개월 안에 요 이해 기간 만료 후 요 양가로 2번에 2개월 동안 회답을 안 하면 동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그 2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2개월을 정해서 이 매도 청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일이 한번 나오고 2개월이 한번 나왔죠. 2개월은 기다려주는 기간입니다. 2개월까지 회답이 없을 때는 동의를 끝까지 않겠다는 것으로 확정하고 다시 또 2개월 기간을 잡아서 매도 청구를 한 절차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재건축 사업할 때 사업에 반대한 사람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현금 청산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추진위원회와 조합까지 나온 다음에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수용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공시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용 절차 진행하고 재건축 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30일 안에 회답 촉구 2개월 기다려주고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으면 다시 2개월 안에 매도 청구라는 걸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현금 청산 첫 번째 항목이 나오고 자, 이따가 배울 건데 다음 강의에서 분양 신청을 받고 여기 사업 시행 계획 같은 거 인가 다음에 분양 신청을 조합원들한테 받은 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으로 들어가는데 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매도 청구는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 현금 청산 1번 들어가는 거고 분양 신청을 받아봤더니 분양 신청 안 한 사람이 있으면 또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수용과 매도 청구라는 현금 청산이 한번 더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공부하실 때 자,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서 한번 생기냐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들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수용과 매도 청구로 현금 청산이 되는 거고 자,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이 막판에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 수용과 매도 청구를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은 수용,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 자, 우리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수강생들이 이해를 못하죠. 무슨 말인지.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정리하는 절차가 두 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그림을 보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보시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 자, 이것도 체계도에 좀 없지만 한번 봐두십시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난한 지역에서 모여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업이니까 자, 국민주택 채권을 강제로 매입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부동산 등기나 허가받을 때는 국민주택 채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개선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가난한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채권 매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이제 사업을 할 때 이 건축법상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건축법상 높이 규정을 건축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따로 정해서 처리할 수 있고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 도시계획 시설 설치 기준은 국토계획법에 따르지 않고 정비법상 국토부 영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구역에서는 도시계획 시설을 만들 때 국토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정비법상 국토부 영으로 별도로 정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이해. 자, 1번은 꼭 보셔야 돼요. 국민주택 채권을 안 산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자, 지상권 등의 해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면 철거해서 공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기존에 있는 우리 지상권이나 또는 뭐 임대차 계약기간, 주임법상 최단기간, 상임법상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최단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나오면 임대차 같은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최단기간 적용하지 않고 바로 그냥 철거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민법의 강행 규정에 대한 예외 규정입니다. 자, 원래 주임법이랑 상임법에서 최단기간 2년, 1년이 원래 기본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인데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 나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위한 철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권 전세권자는 나갈 때 자,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정비사업으로 철거가 되니까 자, 나갈 때 이런 금전반환 청구권, 보증금, 전세금을 이제 집주인 건물주한테 받아야 되는데 건물주가 돈이 없으니까 이걸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이제 이런 보증금을 먼저 내주고 나서 나중에 토지동 소유자 건물주한테 구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입자들이 빨리 나갈 수 있게 이런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먼저 행사하고 조합이 돈을 먼저 내주고 나중에 토지동 소유자 건물주들한테 구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규정들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임시 수용설의 설치 의무는 재건축하고 개선 사업할 때만 적용되는 규정, 재건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 수용설 같은 거 설치 의무가. 자,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 시행 계획 인가 후 강제 수용 절차,
재건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업 시행 계획이 인가 후 매도 청구라는 절차로 들어가게 돼 있죠. 자, 매도 청구는 30일 안에 회답 줬고 2개월 기다려주고 2개월 안에 회답이 없을 때는 다시 2개월 잡아서 매도 청구.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할 때는 가난한 지역이니까 국민주택세권을 안 삽니다. 자, 지상권 등을 해지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관리처분기구로 철거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주임법이나 상임법의 그런 최단기간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체계도 계속 제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문자로 우편 주소 알려주시면 그 분홍색 체계도 제가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그다음에 이메일 알려주시면 그 파란색 체계도 원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양쪽 다. 그런 부분들 자, 파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메일로 보내드릴 때는 제가 기출문제하고 공부의 핵심 문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받으셔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비법의 이제 마지막 강의가 다음 강의니까 그 부분도 바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